안녕하세요. 하이에드 교육연구소 정경숙입니다. 입술이 다 부르셨습니다, 지금. 네, 오늘은 제 17번째 이야기로 국내고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국내 대학 외국인 전형 자소서 및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능 봐서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가 아니라 미리 이런 어떤 외국인 전형이야말로 역시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외국인 전형이라는 것 때문에 국내고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 중에서는 본인이 외국인 전형이다라는 걸 숨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이제 국내 일반 학생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는 전형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의 외국인 전형은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인 전형으로 중국의 북경대나 일본의 와세다 게이오 등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에게 정원 외로 진행되고 있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없는 전형이고 아직 지원해보지 않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면 암울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고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모님들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님과 학생이 외국 국적을 다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고를 졸업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형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본 조건만 일단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고를 졸업하고 우리나라로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과 국내고를 졸업하는 외국인 학생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대학 측에서 볼 경우에는 합격 후 한국 대학에 적응에 있어서 당연히 해외에서 졸업하고 한국어를 그냥 토픽 4급 정도의 수준만을 가지고 있는 외국 학생에 비해서 국내고에서 어떤 한국 교육 시스템에 어느 정도 먼저 발을 디뎌놓은 학생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일단 간략하게 3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서울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전형 국내고에서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자소서 작성이 폐지되는 고려대 외국인 전형의 경우 도대체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국내고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인서울 입학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은 아닙니다. 수능은 혹시 접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능 수험표 가지고 나중에 통신사 할인 같은 거 받으실 때 수험표로 있으셔야지 할인을 받으니까 그때 가지고 계시는 거지 수능으로 대학을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전형을 준비를 하시면. 자, 그래서 처음 내용 수업부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월에 입학한 학생 기준으로 인서울 합격이 가능한 국내고 외국인 학생의 내신 등급 컷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의 내신이었지만 어느 학교에 붙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안양에 있는 어떤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평균 내신 등급이 사실은 6.7, 7 등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최종 합격한 곳은 연대 중문학과, 서강대 경영, 경희대 경영, 한국외대 중국 통번역학과까지 다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수원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 국적 학생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좀 등급이 좋았습니다. 이과였는데도 한 3.4 등급. 이 친구는 고려대 컴퓨터학과, 성균관대 화공, 경희대 소프트웨어 융합, 한국외대 컴공까지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례 중에는 또 부천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인데 이 친구도 역시 막판에 내신 등급이 2점대 정도까지로 좋아진 친구였습니다. 서울대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지원 시기가 7월이었는데 그걸 놓친 걸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 상위 대학만 지원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연대경영, 성대경영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등급은 한 5등급 정도? 이 친구가 연대 글로벌인재, 서강대 경영, 한국외대 경영에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포에 있는 이 학생인 경우에는 평균 6등급 정도였었는데 이 친구가 연대 중문과, 서강대 미디어학과에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천에 있는 이 친구는
평균 한 5등급?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등급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활동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워낙 미술 쪽을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연대하고 단대밖에 없었습니다. 국적 조건상. 근데 연대 생활디자인학과, 연대 글로벌인재, 그리고 단국대학교까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대가 둘 다 합격되는 바람에 단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더라도 내신 등급이 꼭 1, 2등급이어야 인서울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지금 아마 중국 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 보통 중개소라고도 얘기하고, 오늘 온 친구는 저한테 이제 브로커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이런 곳에서는 지원해서 합격시켜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뭐 건국대 정도 되려고, 뭐 건국대는 될래나?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상담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내신 등급이 좀 안 좋더라도 이 친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졸업했다라는 장점을 부각시킨 자소서 학업계획서, 그리고 그 지원 동기와 이쪽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잘만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높습니다. 저는 뭐 꼭 학교를 등급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뭐 저 어느 대학만 가면 돼요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대학은 네가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제가 안 해도 붙을 정도의 그런 대학들, 인서울 안에 있는 것도 그런 대학들은 굳이 제가 안 해주더라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소서 학업계획서에 교내 활동과 동기, 그리고 국내고에서 외국인 학생으로 지냈던 어떤 경험들을 잘 살려서 쓰면 내신이 안 좋아도 좋은 결과,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꿈의 대학인 뭐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국내고를 재학했다는 장점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외국인 전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서 그 제자를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진행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은 꼭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소서가 폐지되고 성적표만 낸다는 고려대 외국인 전형의 경우, 저 지원 안 할 것 같습니다. 성적만으로 뽑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한두 학기 진행해 본 다음에 고려대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방식을 바꾸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고 재학 그러면 외국인 학생이 인서울 합격을 위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수능을 봐야 되냐, 그래도 어디 지방대라도 수시를 한국 학생들하고 똑같이 써야 되냐?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토픽 등급을 꼭 6급을 받아주세요. 토픽 등급을 꼭 받아주시고 교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꼭 적극적인 아니더라도 한두 번씩은 꼭 참여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독보적인 자소서와 학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서류 준비, 뭐 국적 조건이라든지 이런 서류 준비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지원 대학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가지고 누군가가 무턱대고 대필을 했을 때, 이건 대필이라는 건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경우 모든 지원 학생들이 내용이 똑같아집니다. 유사도 검증에 걸리겠죠. 잘못된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학생이 쓰면 다 좋냐? 아닙니다. 학생들 머릿속에도 나의 국적과 나의 생활, 그리고 내가 지원할 대학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10명을 세워놓고 자소서를 쓰라고 하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부각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거창한 얘기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잘했다는 얘기를 막 남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야 1년만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의 그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가장 잘못된 사례라는 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파악하고 학생과 함께 스토리라인을 짜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 자기는 미천하고 소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베스트 스토리라인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작성 지도를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는 좀 높은 대학에 입학장학금만 받은 경우, 그리고 그거 또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은 아랫단계 대학에 4년 전액장학금을 받는 경우,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저희 지금 외국인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뭐 저야 무턱대고 무조건 높은 대학을 가라고 하면서 제가 학비를 대줄 것도 아닌데 장학금을 포기해라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행복한 고민들을 다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의문사항들은 저희 연구소 메일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